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HD 현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HD 현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주회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를 발표했었는데, 사실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라이브를 제가 영상으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좀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상 결국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D현대 바로 보도록 할게요. HD현대 같은 경우 HD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인적 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이죠. 종속회사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HD중공업, 그리고 현대스포츠, 조선해양 뭐 등등등 있어서 뭐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그린에너지 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지주회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라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결과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도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세부 내용이 2월 26일 1차 세미나를 하면서 발표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인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 2차 세미나 라이브를 좀 제가 보고 있었는데,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달라진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보시자라고 한다면, 일단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대부분 초기,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내용과 거의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자면은 이 해설서인데,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향후 기업이 뭐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기업 밸류업 정책 초기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똑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도 함께 보시자면 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향후 계획 같은 경우도 사실상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발표 자료들이 거의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기업 밸류업 정책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 측에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법인세세의 공제라든지 아니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HD현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실적이나 이슈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냈었는데요. 최근에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바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배당락과 겹치면서 더욱더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 2차 세미나 내용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 이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240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과거에 이 부분이 좀 저항대의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이 주가가 여기보다 높으니까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그리고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좀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일단 첫 번째로 필수적일 테고, 만약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한다라고 해도 법 개정 같은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HD현대 같은 경우 2022년도부터 2023년 정도까지 거의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